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모형이다. 그럼 보통은 어떠냐면 A는 어떻다. 혹은 A는 B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 A면 B다 하고 A는 B다. 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걸 이제 이것만 알면 끝나. 이것만 알면 인문학은 끝났다. 다 배웠어 이제. A면 B다. A는 B다. 요건 모형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A와 B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의 사건이라는 거지. 하나의 사건이다. A는 B다. C는 D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산이 높으면 물은 깊다. 산이 높으면 물은 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산이 높으면 물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두 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지. 근데 A는 B다. 이건 한 개의 사건이야. 이것도 한 개의 사건이고. 여기서 이게 산이고 이게 물이라면 산과 물이란 두 개가 하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철학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안 쳐준다는 거지.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라면 그건 네 마음이지. 누가 물어봤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철학이 아니야. 그럼 철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고로 이렇게 행동한다. 이 둘이 하나의 세트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모형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개인 사정이고 대부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어떤 대상에 대한 반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두껍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 자기가 얇은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얇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가 두꺼운 사람이야. 자기를 이야기한다고. 다 자기 소개하고 있는 거야. 요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는 안 쳐준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저건 저렇게 된다. 이것과 저것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것이 모형이다. 모형적 사고를 해야 된다. 산과 물, 이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거는 뭐 별개로 되어버리면 안 되고 산이 높으면 물은 깊다. 이 둘이 하나의 세트여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이성이라고 한다. 일이성이란 결국 하나가 둘을 동시에 결정했다는 거지. 산을 이렇게 높이니까 물이 이렇게 깎아졌다는 거지. 산은 산대로 깎고 물은 물대로 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산을 깎을 때 물은 이미 파졌다. 동시에 하나에 의해서 동시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결정되면 2가 1이 산과 물 2가 1이 되면 계속 이렇게 1로 만들어가면 최종적으로 한계가 남는 거지. 그 한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연역적인 사고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문에 대해서 기존의 사고는 피상적인 것이고 귀납적, 경험적, 파편적인 것이다. 일단 학문에 대해서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분류다. 근데 학문을 분류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공자 뭐 이런 사람이 학문을 분류했는데 왜 여기서 공자 이야기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나오냐고. 그 수천 년 전 사람인데 분류학을 딱 쳐보면 검색을 내가 해봤는데 생물 분류밖에 분류가 없어. 분류학은 곧 생물 분류학이다 이렇게 돼 있어. 왜 생물만 분류하냐 이거지. 공자가 학문을 분류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분류했는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고. 그거는 2000년 전 이야기야. 2000년 동안 뭐 했냐고. 학문이 뭐냐? 아니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인간이 개미보다 우월할 리는 전혀 없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그 인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개미는 이제 개미로 만들어져 있어. 개미가 왜 개미냐면 원래부터 개미니까 개미죠.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문이라는 것도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이다.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게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지식을 추구하냐면 지식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지식이라는 거지. 그거 뭐냐면 A는 B다 이 얘기라고. 지식은 이롭다 이거라고. 이거는 이제 불완전한 이야기다. 완전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완전성은 뭐냐면 어떤 둘이 만나서 짝을 짓는 것이다. A면 너는 안 되고 A면 B다 이렇게 해야 돼. A는 안 돼. 면으로 바꿔야 돼. 학문은 이 지식을 만들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학문 그 자체의 완전성을 따라간다. 다시 말해서 학문은 학문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거라고. 그런 개념을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찾아보면 무의, 자연. 여기서 이 무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기를 뺀 게 아니고 자연 자체에 엔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 사실은 유의다 이런 얘기지. 그 유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거지.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이 자기 스스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지. 이게 뭐 좋은 소식이 있을 리가 있냐고. 근데 기존의 그 도교라든가 노자의 그 생각들은 다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이런 건데 그건 아주 멍청한 소리라.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자체의 궤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동차를 가만히 놔두면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인다. 이건 아니라고. 반드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줘야 간다. 무의가 아니고 유인데 그 유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지. 자연에 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학문 자체에 유가 있다는 거지. 인간은 이로움에 유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롭기 때문에 지식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학문 자체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지식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왜 사느냐고 했을 때 뭔가 성공 또는 명예 뭐 어떤 성취 혹은 지배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왜 사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리가 없잖아. 인간은 이 개인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집단일 때 근데 인간이 과연 집단이냐 이거지. 인간은 집단이라는 것도 하나의 관념이고 과연 인간이 집단이냐 이거지. 인간은 집단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라고. 그럼 학문에 의해서 이 학문을 완성에 의해서 집단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는 이 자기개발 김미경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인문학은 인간을 만들어가는 학문이다. 인간 그 자체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A면 B라는 거지. A는 뭐냐면 자연이야. B는 뭐냐면 인간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노자가 무의자연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 얘기라. 무의자연이라는 것도 A면 B다. 자연이 이렇게 하면 인간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영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1대1로 맞선다. 그래서
무의 자연을 완성시켜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모형이다. 왜 자꾸 모형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표준 모형이 완성됐잖아.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암흑 물질도 발견됐다 그러고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형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학문도 모형적으로 해야 된다. 그 연역적으로 하는 것이다. 연역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일위성을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계속 하는 얘기는 A면 B다 이 얘기라고. 표준 모형에다가 에너지를 태우면 자기 복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체계다. 내가 이제 5가지를 적어놨는데, 첫째는 나음이고,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는 짝짓기, 네 번째는 만남, 다섯 번째 다름. 귀납적으로 얘기하려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학문도 진화를 해가는, 진화한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근데 자연의 진화는 어떻게 했냐면, 다름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똑같은 것만 모아놓으면 진화가 안 일어나.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2개밖에 없다. 아무리 던져도 1하고 2밖에 안 나온다고. 이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지. 근데 주사위 눈이 최소한 6개는 돼야 된다는 거지. 식물은 주사위 눈이 많지 않아. 한 100개밖에 안 돼. 동물은 주사위 눈이 한 1000개쯤 된다고. 동물이 식물보다 더 진화를 하는데 그 이유는 동물이 식물보다 더 주사위 눈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반도 국가들이 계속 문명을 만드는 이유는 반도 국가는 주사위 눈이 많아. 그리고 중국은 대륙 국가인데 여기 막혔고 여기 막혔고 주사위 눈이 없어. 주사위가 있는데 눈이 2개밖에 없어 중국은. 던져봐도 1하면 2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진화를 안 한다고. 그 유럽에서 문명이라는 이유도 유럽은 아프리카에서부터 보면 그 지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어. 그래서 주사위에 눈이 많아. 던지면 1도 나오고 5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국도 주사위에 눈이 많아.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눈이 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주사위 눈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중국 싫어 잘라버리고, 일본 싫어 잘라버리고, 미국 싫어, 북한 싫어, 러시아 싫어 다 싫어. 주사위 눈을 자기 스스로 다 없애버려요. 주사위 눈이 없으니까 이제 진화를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다름에서 시작돼야 된다. 다름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짝짓기, 짝을 맞춰가는 것이 완전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게시판에 다 써놨는데, 이 모든 존재는 어떤 둘의 만남으로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만나지 않으면 이 에너지를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름이 없으면 어떤 외력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고 교착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A와 B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벌려야 어떤 외력에서 작용을 했을 때 포지션, 갑과 을로 딱 나눠져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존재 그 자체를 성립시킨다. 이런 구조가 없으면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존재가 없으면, 나음이 없으면 이 교착되고 점점 쪼그라들어서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게 일위성이라는 것은 큰 나무처럼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보고 계속 이렇게 번져가는 거라고. 계속 이 다름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하나의 뿌리가 있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항상 보통 논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거거든. 그러니까 진보가 다양성을 막 주장한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진보가 오히려 더 다양성이 없어. 보수가 더 다양해. 한나라당, 새누리당 보면 이상한 놈들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진보가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더 다양성이 없어.
왜 그러냐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 방향성이 없이 그냥 뒤섞여 있으면 이제 서로 발목을 잡아서 교착돼가지고 다 같아져 버려요. 처음엔 달랐는데 점점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 돼 있어. 그래서 다름에서 시작돼서 짝짓기를 통해서 점점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보다. 그것이 체계라는 거지. 진화를 낳는 것은 다름과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학문을 이야기하는데 학문의 의미가 뭐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학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완성시켜가는 것이 학문이다. 학문 자체의 결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걸 꽃과 채소에 비유할 수가 있어. 채소는 인간한테 유리한 거라고. 이익을 주는 거야. 이것은 그 인간이 요리하게 달린 거예요. 채소가 있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잘 요리하고 못하는 사람은 엉망으로 요리할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은 인간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유의다. 무의가 아니고 유의다. 채소는 유의야. 근데 꽃은 어떠냐면 꽃은 인간이 하기 달린 게 아니고 꽃 자체가 좋아야 돼. 꽃이 형편없는 그 꽃은 그는 인간이 아무리 요리를 해도 이거 좋은 게 안 나온다고. 좋은 꽃이라 해도 이익이 없어. 완전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학문도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성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김미경 같은 사람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무의자연은 1이고 이거는 2라. 이거는 채소가 좋아야 되고 인간이 요리를 잘해야 돼. 두 가지가 나온다. 조건이 두 가지가 되면 벌써부터 이거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지. 이거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꽃이 좋아야 돼. 꽃 자체의 결을 따라가야 된다. 인간이 자꾸 개입해서 건드리면 안 되고 무의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무의자연을 따라가는 게 학문이다. 이 얘기를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2가 나누어지면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막 계속 늘어나서 감당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 일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하나가 안 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지. 혼란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무질서해지고 더 개판된다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혼란이 안 오고 이 무질서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일위성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학문은 학문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즐겁고 못 알아보는 사람은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학문이 직접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학문은 자기 스스로 완성되고 인간은 그것으로 인간 스스로 완성된다는 거지. 학문은 학문 지대로 완성되고 인간은 인간대로 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이리 와야 된다는 생각은 그것은 학문이 아니고 실용서, 자기 개발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이 인간이 윤리나 도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무의자연, 자연에 의해서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질에서는 같다는 거지. 윤리는 도로망과 같고 윤리는 비양 도로망과 같은 거지. 도덕은 운전기술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운전기술은 개인의 것이고 도로망은 공공의 것인데 운전기술은 도덕이고 윤리는 도로망이다. 이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사회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 그 시장 원리로 윤리 도덕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무의자연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제 맡겨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이 짝짓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름을 생성하고 다름, 만남,
짝짓기 이걸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걸 해야 나음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서 맡겨놓는 것이 무의자연인데, 그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려면 일단 시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 원리로 맡기려면 내 거리까지 가야 된다고. 자기 집에 안에서 막 장사꾼 오길 기다리면 안 온다고. 최소한 내 거리 가서 여기도 좌판을 벌려놓고 시장 원리 주장을 해야지. 이 시장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시장 원리 한다고 해서 시장 원리가 되는 건 아니지. 최소한의 그 다름과 만남, 짝짓기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 시장 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 윤리가 도로망이고 도덕이 운전기술이라면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자연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도로망이라는 게 자연이라고. 도로망을 따라가야지. 자동차도 없는데 도로망이 스스로 운전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무의자연이라는 건 내비게이션하고 같다고. 내비게이션에 다 맡겨놓으면 돼. 근데 내비게이션에 맡겨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운전해 주는 거 아니고 운전 내가 해야 돼. 이런 착각을 시장 원리를 극단적으로 숭배한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 다 운전해 준다니까 하면서 운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고. 그럼 내비가 운전해 준다는 거야. 근데 안 해줘.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리성이다. 한 줄에 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게 이 학문에서 인문학이 나오고 인문학에서 철학이 나오고 철학에서 미학이 나오는데 이게 깨달음이다. 그 다음에 심리학, 이건 저 신에 대한 것이다. 꼭 신이라는 게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타자의 1대1 만남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윤리학이다. 그 다음에 사회학이다. 미학은 뭐냐면 양식학이다. 이런 메커니즘이 쭉 나온다. 학문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보통 철학자들이 철학만 이야기하고 미학을 이야기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이성이 되려면 A면 B다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철학이 이러면 미학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철학과 미학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학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김봉남 아저씨는 그게 없어. 그냥 디자인을 해보는 거야. 김봉남한테 왜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냐면 그거 뭐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냥 해버려. 미학은 사회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가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IT 시대니까 IT 시대에 맞는 패션이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김봉남 아저씨가. 근데 김봉남은 IT를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없지. 그럼 사회는 왜 그러냐면 윤리가 그러니까. 윤리는 왜 그러냐면 이 신과의 만남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철학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 전체 과정을 한 줄을 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이 미학만 이야기하는 거는 무대가 없는데 연극을 하겠다거나 그림을 전시하는데 그 전시 공간이 없다거나 소설을 쓰는데 뭐 책은 없다거나 영화는 있는데 스크린은 없다거나 영화를 만들어서 근데 극장은 없어 막 이런 거라고. 연주회는 하는데 악기는 없다. 드라마는 하는데 TV는 없다. 과정이 무대가 되고 그 무대를 먼저 세팅해 놓고 미학을 한다. 뭐 영화를 하든지 소설을 하든지 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일이성이라고 두 개가 연계되어 있다. 이 연계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풀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나온다. 그 최종적으로 미학에 도달한다. 그리고 미학을 만드는 건 철학이다. 이 전체가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